점대칭 도형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었다면요. 점대칭 도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겠죠. 자, 살펴봅니다. 한 도형을요,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바로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점을요, 우리는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 겹치는 편을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점대칭 도형이란 한 도형을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80도 돌렸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80도 돌리면요, 이게 한 바퀴가 아니고 반 바퀴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요, 이 점을 180도 돌렸다라고 한다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반대편에 올 때까지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점이 여기 반대편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럼 이번에는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자, 대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점대칭 도형은 어떤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대칭의 중심은요, 항상 도형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요. 개수는 대칭축과 다르게 한 개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대칭의 중심과 관련된 내용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한번 선생님의 비법으로 알려줄게요. 자, 대칭의 중심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대응점끼리 선분으로 이어주고 그 선분이 만나는 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칭의 중심 찾는 방법도 잘 기억해 두고요. 그럼 이번에는 점대칭 도형의 성질도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점대칭 도형은요, 여기 도형을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치는 거죠. 자, 겹치니까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 변, 디귿, 리을과 길이가 같은 것이고요.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변, 리을, 기역인데 두 변의 길이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질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자, 이 각의 대응각은요, 각, 디귿, 디귿, 리을, 기역이에요. 자, 두 각은 대응각이니까 크기가 같겠죠. 또 각 리을, 기역, 니은이 있는데, 자, 이 각은 그렇죠. 각 니은, 디귿, 리을과 대응하니까요. 두 각의 크기도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대칭의 중심은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점대칭 도형 그릴 때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림 보며 생각해 볼게요. 선분 기역 이응은요, 선분 디귿 이응과 길이가 같은 것이고요. 또 선분 니은 이응은 선분 리을 이응과도 길이가 같은 것이죠. 자, 이 내용까지도 잘 기억해 놓고요. 그럼 이번에는 점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여기 대칭의 중심 기준으로 점대칭 도형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점 니은에서요,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선분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대응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에요, 선분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은 선분 미음 이응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점 니은의 대응점 점 미음을 찾아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대응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요,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서 점 비읍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리을이잖아요. 이렇게 대응점 다 찾아준 다음에 대응점을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점대칭 도형을 그릴 때도 역시 대응점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대응점 찾을 때 대칭의 중심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그 내용 잘 기억하면서 대응점 찾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점대칭 도형을 연결해주면 점대칭 도형이 완성되겠네요. 자, 이렇게 점대칭 도형 직접 우리가 그려봤고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정리해 줄게요.
자, 점대칭 도형 확인할 때는요. 첫 번째로 대칭의 중심이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누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대응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은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잘 기억해두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나봅시다. 먼저 선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대칭 도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죠. 그러면요, 이 도형들이 어떤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지 생각해주면 되겠는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 도형을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게 할 수 있나요? 자, 겹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그럼 니은도 볼게요. 자, 이 도형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어도 겹칠 수 있고, 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어도 겹치고, 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어도 완전히 겹쳐질 수 있겠죠. 따라서 선대칭 도형 맞습니다. 지긋도 볼게요. 자, 이 도형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게 할 수 있는 직선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대칭 도형이 아니고요. 리을도 살펴볼게요. 자, 이 도형은 그렇죠. 접었을 때 겹쳐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겠고, 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어도 완전히 겹쳐지겠죠. 자, 또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도 완전히 겹쳐지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도 접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4개가 있는 선대칭 도형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도 볼게요. 자, 이 미음의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는 거 맞죠? 그래서 미음도 선대칭 도형 맞고, 비읍도 살펴볼게요. 비읍은 어때요? 네, 완전히 겹쳐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대칭 도형은 무엇이냐? 니은과 리을, 미음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할게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다. 잘 기억하고요. 다음으로 26번 중요 표시 있는 문제를 볼게요.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선대칭 도형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령현쌤의 비법. 자, 선대칭 도형의 대응 변의 길이와 대응 각의 크기는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변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응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응변이 뭡니까? 그렇죠.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변이죠. 자, 이 변의 길이와 같을 테니까 여기는 14cm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각, 미음, 리을, 디귿의 대응 각도 찾아볼게요. 자,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각 바로 그렇죠. 미음, 비읍, 디귿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각의 크기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도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 삼각형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일단 각 디귿, 미음, 리을의 크기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그렇죠. 대응각이 디귿, 미음, 비읍이니까 두 각의 크기는 115도로 같을 것이고, 자, 우리 이 각의 크기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각의 크기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180에서 30도 빼면요, 150도, 150도에서 115도를 빼면 35도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각도는 35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선대칭 도형 나와 있고 변의 길이, 각의 크기 구할 때는요, 우리 대응변과 대응각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응각이 바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도형 찾고, 그리고 다른 각의 대응각 먼저 찾아준 다음에 정답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풀이의 흐름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다음으로 31번 중요 표시 있는 문제를 볼게요. 직선, 미음, 비읍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각 니은, 디귿, 리을은 몇 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선대칭 도형 나와 있고 각의 크기 구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대응각을 찾아줘야죠. 그럼 각 니은, 디귿, 리을의 대응각 무엇이죠? 그렇죠.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니은, 기역, 비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도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아닐까요? 우리 이 각의 크기를 구해줄게요, 먼저. 각, 니은, 리을, 디귿의 대응각 무엇입니까? 그렇죠. 각, 니은, 리을, 기역이죠. 두 각은 대응각으로 크기 같으니까 여기 70도 적어주고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180도에서 자, 우리 알고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을 빼줄게요. 180에서 35도를 빼면 145도고요. 145도에서 70도를 빼면 75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 선대칭 도형이 있고 각의 크기 구하기 위해서 대응각 찾았는데 대응각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서 정답까지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문제 유형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럼 다음으로 33번 문제를 봅시다. 점대칭 도형인 글자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점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도형의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자음들을요, 180도 돌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180도 돌리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귿을 이렇게 180도 돌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집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디귿은 점대칭 도형 아니고 리을 볼게요. 자, 리을을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이렇게 180도 돌려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대칭 도형 맞습니다. 미음도 볼게요.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180도 돌렸어요. 그럼 어떤 모양 돼요? 그렇죠. 이런 모양 되니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점대칭 도형인 글자는 리을과 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음이 나오고요. 선대칭 도형 또는 점대칭 도형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점대칭 도형 찾으라고 하면 그렇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똑같은 도형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요. 다음으로 36번 중요 표시 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비슷한 유형 하나 봤었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단 점대칭 도형의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점대칭 도형 의미 뭐라고요? 네,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이 도형을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반바퀴 돌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럼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질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이 내용을 적어서 이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몇 도예요? 그렇죠. 180도 돌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원래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져야 되는데 처음 도형과 어때요? 네, 완전히 겹치지 않았어요. 겹치지 않으므로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이죠. 점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 도형이 나와 있고 점대칭 도형이 아닌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대칭 도형의 의미를 떠올렸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유로 써서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대칭 도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41번 중요 표시 있는 문제를 볼게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점대칭 도형이 나와 있고요. 우리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점대칭 도형의 대응 각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각, 비읍, 기역, 비읍, 미음에
대응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점을 기준으로요. 이 점이 반대편에 올 때까지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응각은 바로 그렇죠. 각 리을, 디귿, 니은이 되는 것이고 두 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 35도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각 니은, 미음, 리을도 한번 구해볼게요. 니은, 미음, 리을. 자, 이 각의 대응각을 찾아야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미음이 반대편에 올 때까지 돌린 거니까요. 그렇죠. 대응각은 미음, 니은, 기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도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는 도형? 그렇죠. 여기 사각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각의 크기 구하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각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음, 리을, 디귿의 대응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니은, 기역, 비읍이죠. 그러니까 95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360도에서 알고 있는 각의 크기 빼볼게요. 360도 빼기 120도 그리고 35도 그리고 95도 한꺼번에 빼봅니다. 120 더하기 35는 155고요. 155 더하기 95는 250이죠. 그럼 360 빼기 250은 110도니까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 110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봤던 문제랑 흐름 굉장히 비슷하죠. 각의 크기 구하기 위해서 점대칭 도형의 대응각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각의 크기 바로 구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